참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겁니다. 0.7 정권이 0.8 쇼츠 회담의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는 외교 참사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 외교,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유엔 연설, 그리고 굴욕적인 한일 간담회, 그리고 48초 0.8분짜리 한일 쇼츠 회담까지,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욕설 파문 욕설 외교까지 윤석열 정권의 외교 라인을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청와대 책임 있는 분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은혜 씨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미국에는 이 새끼라는 말을 쓰면 불경이 되고 천지가 개벽할 큰 일이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에다가는, 우리나라 입법부에다가는 이 새끼 저 새끼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얘기죠. 김은혜 의원이 저 발언을 해명하면서 미안하다,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런 욕설이 들어가서 대한민국 입법부에 죄송하다, 최소한 이런 정도 얘기를 하면서 다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요?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것이 날리면 어떡하나, 바이든이면 어떻고 날리면이면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입법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통령이 욕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 특히 그 나라의 순방을 가서 미국 의회를 향해서 오해 살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어제 새벽 3시쯤 잤습니다. 발언을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또 돌려봤습니다. 12시 좀 넘어서인가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 발언은 미국을 향한 발언이 아니라 한국 국회를 향한 이 XX들이 동의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하는 해명을 했다고 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고 또 돌려보고 또 돌려봤습니다. 박홍근 의원께서도 그렇게 돌려봤다고 하니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속 돌려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외교 참사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어디 지나갈 때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는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 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거기서 또 다른 길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본들, 정말 장경태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실수가 또 실수를 낳는 일이 반복된다 말씀드립니다. 한미 간의 전기자동차 수출 보조금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 현실을 해결해 주십사 제가 기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성과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그리고 서영교 최고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8초 동안 통역하고 아까 그 많은 얘기를 실제로 했겠느냐. 그거 한번 한 번만 더 보여줘 보세요. 이런 국민들이 상식을 가지고 또 합리적 판단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제 초부자 감세 반드시 저지한다는 당론을 정했습니다. 예산이 또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폐지를 죽고 생계 허덕이는 우리 노인분들,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자살률과 빈곤율을 자랑하는 우리 노인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노인 일자리 예산, 그걸 6만 개를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늘리지는 못할 망정 이 경제 민생 위기 속에서 그분들 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이 노인 일자리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도 그렇고 지금 골목 경제와 지방 경제, 또 지역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에 정말 담배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소액의 예산으로 많은 효과가 발생하는 이 지역화폐 예산을 또 전액 삭감하는, 또 그뿐 아니라 우리 서민들의 기본적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6천억인가 이렇게 삭감했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5조 6천억 맞죠? 네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초부자 감세를 계속 밀어붙이는 것인데,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낮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어렵겠지만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퇴보는 저희가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쌀가 문제도 지금 이렇게 온 나라에 우리 농민들께서 고통을 호소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식량 안보, 또 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의 보호 얘기를 하는데도 여전히 마이동풍인 것 같습니다. 우리 원내에서 좀 기다려보기로 하셨다는데 기다려보시고 대안이 확실치가 않으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좀 책임지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정치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교는 국가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다들 표현하는데 총성 없는 전쟁을 왜 이렇게 부실하게 합니까? 준비도 부실하고 대응도 부실하고 사후 대처도 매우 부실합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놓고 하는 이 외교 전쟁에서 최소한의 진정성, 진지함을 유지하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국가의 생존,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사실 지역화폐 관련된 논쟁은 꽤 오래됐는데 제가 이 점 하나는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기재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지역적으로 모두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여기서 쓰거나 저기 쓰거나 결국 평준화되지 않냐, 효과가 없다 최종적으로는. 일단 그 말씀은 평면적으로는 일리가 있는데 사실 지역화폐의 핵심적인 효과는 매출의 지역적 이동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수직적 이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유통점 또는 유통 대기업으로 가는 매출을 동네 골목 상권에 이동시키는 거죠. 지역적 이동은 중요하지 않고 대형 유통점이냐 동네 영세 자영업자냐. 근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그 매출은 승수 효과가 크죠. 그래서 이거를 왜 의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왜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중요한 거는 지역 경제, 골목 경제,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효과가 큰 투자 대비 효율이 큰 예산이다. 그걸 우리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심지어 자영업자들이 그런 얘기까지 했죠. 우리한테 현금을 주지 말고 지역화폐 발행해서 매출을 올려달라. 이렇게 스스로 주장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지적합니다. 이번에 꼭 예산을 부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